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하락으로 지난 한 주를 마쳤습니다. 기존의 상승 추세선 아래로 내려온 달러는 추세선 각도를 수정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초에 마련된 지지선에 걸쳐 있는 달러는 여기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의 1차적 목표는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안착하는 게 될 것입니다.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은 99.9에 걸쳐 있는데 이 가격대를 넘어서야 100대 안착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100대에 안착하는 것을 다음 과제로 넘긴다면 100이라는 숫자는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달러가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있는 103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비추세의 모습을 보이는 볼린저 밴드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단 달러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더 밀려나더라도 98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면 달러에 대한 희망은 아직 살아있다 하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지점을 축으로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가 다시 약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에 형성된 지지대에 있는 달러는 먼저 이곳을 발판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99 부근에 있는 달러가 이 가격대를 시작으로 조금씩 상승한다면 뚜렷한 상승을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달러가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은 다음으로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시간 차트에서 달러가 고점을 낮추고 있다는 점은 달러의 부담입니다. 달러가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100 부근에 있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야 하고 101과 100일 중반에 있는 고점들을 차례로 넘어야 합니다. 달러가 반등에 나설 때 이 가격대는 저항대로 작용할 게 분명한 만큼 하락에서 상승으로 향하는 달러의 추세 반전은 달러에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달러가 101대에 안착한다면 103대까지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달러는 99.5에는 20일 이동 평균선부터 돌파해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99로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유럽연합을 향해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애플의 팀 쿡에게 미국에서 판매할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 것을 압박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EU의 고율 관세를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EU와의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산이 아닌 스마트폰은 모두 오는 6월 말부터 관세 부과 대상이라며 삼성을 언급했습니다. 웰스 파고의 전략가 아롭 차테르지는 EU에 대한 관세 문제로 정책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 미국 경기 침체 위험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위즈덤 트리 UK의 거시 경제 연구 책임자 아니카 굽타는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세 이슈가 가라앉기를 시장은 기대해왔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매우 높은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달러 약세 흐름을 부인하며 이는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다른 통화의 강세라고 진단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달러를 지지하고 있으며 환율 정책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주장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런 위원장은
약달러를 위한 비밀통화 협정 추진서를 일축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 마이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강달러에 따른 비용을 지적하며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말어라고 합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강달러를 지지하고 있지만 시장은 마이런 보고서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무역 적자 해소를 원하는 미국의 요구로 무역 상대국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절상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노무라의 외환 전략 글로벌 책임자인 크레이그 첸은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주목된다며 특히 엔과 한국의 원화를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도 통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엔과 스위스 프랑은 미 달러와는 달리 1%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X 계정에 EU는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EU와 미국의 무역은 위협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국제무역 질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라가르드 총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무역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그동안에 개방된 자유무역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시장에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재정 적자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앞으로 1에서 5년 사이에 아주 중대한 상황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달리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월 기준 36조 달러, 한화로 약 4경 9,73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